안녕하십니까. 토론사회를 맡은 권오성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앞으로 4년간 당진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단법인 당진지역사연구소와 JIB 제1방송이 주최하고 당진시대, 당진신문, 당진투데이, 당진이뉴스에서 후원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당진시장 후보로는 모두 4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소개는 연구소에서 후보들 간의 합의하에 정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좌석 1번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홍장 후보를 소개합니다. 좌석 2번 무소속 이덕연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좌석 3번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좌석 4번 무소속 김후각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패널로는 2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JIB 제1방송 이화정 앵커를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홍태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유의사항 및 진행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과 방청객께서는 나눠드린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토론 순서와 진행 방법은 이미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말씀하시는 순번 및 후보자별 토론 순서는 사전에 추첨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종료 10초 전에 예령으로 1회 타종을 하게 되며 발언 시간이 초과될 때는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해가 쉽도록 용어도 쉬운 표현으로 해주시고 발음은 되도록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인격 비하 및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에 대한 말씀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석 질문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할 수가 있으니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서를 작성하셨다가 수고해서 나중에 객석 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당 3분입니다. 초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새정치민주연합당 김홍장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시장 후보 김홍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 지난 8년간 충청남 도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중한 우리 고장 당진이 정주 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경제 논리와 시장 논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당진을 행복한 변화를 통해 정말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꼭 실현시켜서 그동안 당진 시민들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장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 김홍장이가 당진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당진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당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당진을 생태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을 만드는 행복한 꿈을 꾸어가고 싶습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품격 있는 당진, 사람이 살고 싶은 당진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지켜보시고 어떤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당진 시정을 이끌 것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홍장이 젊고 소신이 뚜렷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이덕연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5번 이덕현입니다. 아니, 당진 시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당진 시민의 소속 이덕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윤종호 소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진은 성장과 발전,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도농 복합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께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당진시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린 상을 여러 번 받았고 국비와 도비 역시 엄청난 금액을 확보했으며 특히 2년 연속 지방자치 경영 대상 수상과 당진시의 고용률은 전국 2위라는 등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진 합덕 신평등지 원도심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의 주민들을 만나 5분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분들 하나같이 손님이 없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성과와 과연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홍보를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꺼져가는 힘없는 촛불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수상이었고 무엇을 위한 고용이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황해 경제자유구역,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충남대 대학병원 유치 등 당진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던 대단히 사업들이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지만 그 결과의 끝은 참으로 허망하고 허탈했습니다. 저 이덕현은 전임 시장 군수들의 실패와 교훈을 바탕 삼아 새로운 당진을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모든 시정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을 펼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당진 발전을 10년 앞당기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한 추진력과 경륜, 그리고 추진력이 막힘없이 끌고 갈 수 있는 황소 같은 의지와 투지입니다. 저 이덕현에게는 강한 추진력과 경영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13만 유권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이 시간 들녘에서 모내기에 혼을 심고 계신 우리 3만 5천여 농업 가족, 그리고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윤종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JIB 방송 관계자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시장 후보 이철환입니다. 우리는 바로 36일 전에 놀랐습니다. 뜻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실종자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찬물 속에서 엄마 아빠의 손길을 기다리는 17분의 수습은 너무나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족들에게 부족함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더 떠안고 일서안고 힘차게 가주어야 합니다. 1년짜리 경험 3등 항해사가 우리를 이처럼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당진이 17만 명을 태운 당진호 선장을 뽑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만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능력과 청렴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40년 행정 경력 1등 항해사, 그리고 40년 1등 선장 이철환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진 시장 아무나 하는 자리 아닙니다. 곡간 열쇠 만져본 사람이 살림합니다. 시장 자리가 연습하는 자리인가요? 어디 세월호 선장 자리입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한 것입니다. 50만 자죽도시, 그리고 해양도시, 여성 전용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일자리 6만 5천 개 창출, 이에 따른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김후각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무소속 당진시장 후보 김후각입니다. 제가 기호 4번을 단 것은 불과 5일 전 일입니다. 정당 후보자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1번, 2번을 달 수 있었습니다. 무소속이라는 이유 하나로 85일간 이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횡포로 기회균등과 평등을 천명한 헌법 정신이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따라 농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에 대하여 30일의 시정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감독청인 충남도와 농림산부에 의하여 결국 파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홀로 된 저는 권력을 상대하여 승리하기까지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투해야 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져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비통한 이 시기에 각 정당의 공천 결과 발표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여러 형태의 극심한 불복 현상은 도대체가 이 시대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하라는 역사적 명령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번 선거는 시민이 단합된 힘으로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기득권 세력의 천박함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장 후보로서 4번째 정책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임할 때마다 수도 없이 자문하게 됩니다. 첫째, 17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무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당진시장에 과연 제가 적합한가? 둘째,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형 비리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사회 개조 차원에서 척결할 수 있는 의지와 담대함 그리고 능력이 있는가? 셋째, 시장 임기 4년간 약 3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지탱해야 하는 수장으로서 종합행정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가? 넷째, 재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숙련된 지도자인가? 끝으로 취임 이전에 전임 시장님이 하신 업무 전반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물 흐르듯 시정 전반을 보다 성숙하게 발전적으로 펼쳐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당진을 사랑하신다면 4번 저 김후각에게 몰표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좋은 저 4번 김후각이 역동적이고 활기찬 당진시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6월 4일 선거에 당진 시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들 4분의 정견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좁혀 들어가는 내용이 시작될 텐데요. 다음은 후보자 전원께서 답변하시는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질의서도 어제 밤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 잘 적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는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당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급격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시장으로 당선되신다면 지역 발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등 이 3가지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정책적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질문 순서에 대한 답변은
이덕연 후보, 이철환 후보, 김우각 후보, 김홍장 후보 순입니다. 먼저 순서에 맞춰서 이덕연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시 예산을 놓고 볼 때 약 한 7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노인복지, 또 여성복지 이런 복지 면에서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보면은 약 3만 3천 분의 어르신이 살고 계십니다만은 전체 7천억 예산 중에 약 170억밖에 노인복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노인복지가 전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공약으로 삼고 시장에 출마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 해제 전에 2009년까지는 정말로 우리 당진에 우후죽순같이 많은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대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으로 당진에 와서 대기업을 앉혀놓고 1년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도 보아셔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진시가 그동안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더욱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환경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전임 시장께서도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만은 2009년 수도권 규제 완화 전에는 우리 당진에 많은 우량 기업들이 많이 또 유치가 됐습니다. 반면에 2009년 후로는 15,000제곱미터라는 약 4,500평에 이르는 공장만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근 사시군에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우리 당진에는 오히려 작은 중소기업, 우량기업이 유치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감사합니다. 시간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철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진 경제를 걱정하시면서 환경, 개발, 복지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부분은 민선 6기의 가장 중요한 시정 방침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개발 위주에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되고, 다만 보존과 개발의 환경 그리고 환경과 이익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존이 환경 이익보다 크다면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보다 보존 이익이 많다면 적다면 환경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89개 친환경 기업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우리 시정의 제1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 문제는 이 3대 원칙을 내가 분명히 지키려고 그동안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우리 민선 4기에서 복지 예산이 10%, 이제 이번 민선 5기에서는 22%로 올랐습니다. 지금 이덕연 의원께서 예산이 좀 낮은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균형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
그리고 성장과 분배, 성장과 고용은 이 3대 원칙을 착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비환경 기업 그동안 들어온 거 철저히 단속하고,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기업 제가 그 공약에 내놨는데 300개를 제가 3년 동안 289개를 했으니까 300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당진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더러웠던 옛날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은 이제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후각 후보님 말씀해 주시고. 예, 당진이 경기에 대해서 그 환경, 기업 환경이 좋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4년 5월 8일 한국경제의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지수에서 당진이 77개 시 중에서 76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도자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단순히 산단만 조성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환경과 관광 환경, 투자 환경, 전반적인 경쟁력, 또 이곳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때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고 유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진은 불행하게도 77개 시 중에서 76위, 여기에 그 브랜드 가치 평가 항목에 단 한 가지도 10위 안에 안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완급 순위,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종합적인 사고에 미흡이 소지 않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장 되면은 단시일 내에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은 그런 당진이 되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은 어떤 경우에도 기다린다든가 바꾸는 이런 대체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이 환경이 오염되면은 그 이유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치유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 단계부터 인간이 정조고 살기 좋은 그런 생태도시 관념으로 접근해서 기업이 이곳에 터전을 닦을 때는 그린시설,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력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다, 나중에 한다. 이 실적 위주로 가다가는 호미로 먹을 때 가래로 막는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최고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라 이 복지 시설에 대해서 아이템이 한 3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시장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진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캡을 축소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그 중에 끝났습니까?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홍장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민들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시장이 됐을 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47%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 문제가 22%, 환경 문제가 17% 순이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최대 관심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진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우선 현재 새누리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먼저 하루빨리 원상복귀시켜서 수도권을 규제하여 우리 당진으로 또 충남 지역으로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저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생태산업단지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본사를 가능하면 당진으로 이렇게 이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수출, 농산물 단지를 육성하는 등 농업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도 꾀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진은 산업화로 인해 환경이 극히 악화되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삽교 등 담수 수질 개선과 대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특별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당진을 생태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당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복지 실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과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장애인 재활 및 취업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또 노동안정위원회와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확실하게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내 후보님께서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고 또 강점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습니다.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정치적인 소신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별 질문은 후보자들의 정치 소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화정 패널이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이철환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이철환 후보께서는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50만 자족 특례 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인구 16만 명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각종 환경 문제와 난개발로 인해서 당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2030년 당진 시민이 살기 좋은 50만 자족 특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인구 50만 자족 도시, 자족 특례 도시입니다. 이 도시계획상 50만 명이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비벼 먹고 삽니다. 이 계획은 이철환이 계획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가 우리 2030 계획을 1년 동안 심사를 하고 도시 전문가 100여 명이 출동이 돼가지고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50만 자족도시를 지금 당진에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이 커서 분당이 늘어났고 일산이 늘어났습니다. 또 일산이 커서 어디가 늘어나냐? 파주가 또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이 커져서 어디로 옵니까? 당진으로 옵니다. 광양이 20년 전에 인구 5만 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20만. 그 광양하고 당진하고 같으냐? 당진은 수도권 근교 지역의 제2의 수도권. 그 다음에 동부가 이 지금 중국과 중국 청도와 우리 해상 파트너입니다. 무역 수출의 전쟁기지. 그 교역의 파트너. 1400년 전 이미 우리가 교역이 이루어졌던 곳. 이제 해저 터널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20만 자족도시 계획은 한마디로 여기 뭐 2분 내, 뭐 3분 내 답변은 안 되지만은 이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밑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의 중요한 것은 시장에 어느 누가 와도 바꾸지 못하는 콘셉트 플랜이 정부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들어와서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이 변화됐을 때 바꿀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트 플랜과 마스터 플랜이 동시에 발족이 돼서 2030 인구 50만 자족 특례 도시 중에 국제 해양 도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홍태표 패널의 김후각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후각 후보께서는 지난 5월 7일 당진시대가 주최한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창조 농업을 통해 농업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수산물의 적정가를 보정하기 위해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정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것을 2분 동안에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창조 경영이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육체 산업 육성과 관광을 연계해서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와 생산, 2차 산업이죠.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 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마을마다 마을 기업체를 만들어서 노동력도 제공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품위 유지, 경제적인 향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장 그곳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가장 경제성 있는 그런 마을 기업을 창출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창조적 경영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격이 몇십 년 전이 가격입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문제 있는 곳에 해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문제인데 재원도 모든 주변 환경이 경제를, 농산을, 농어촌을 희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농협 또는 기부 또는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또는 국가와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이화정 패널께서 김봉장 후보께 질문해 주세요. 네, 김홍장 후보께서는 충청남도 도의원은 2차례 하셨지만 당진시의 시장 운영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장 후보자로 볼 때 당진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시장으로 당선되신다면 당진시 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경기도지사, 이시우 보령시장, 복귀왕 아산시장,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정경험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진시장을 되는데 최우선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저는 많은 또 시민운동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 97조에 지방자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전국 시군구에 지방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에 특별히 당진시의 지방자치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위원회의 한 분야의 활동뿐이 안 하고 있습니다. 여가선영,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노래교실이나 산악회, 또 서도, 풍물 이런 여가선영 취미활동에 극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여 우리 시를 어떻게 가꾸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가꿔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의 자치단체 장이 권한을 이양하고 또 시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을 실현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홍태표 패널께서 이덕현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이덕현 후보께서는 98년 5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셨고 2007년 5월에 상해로 벌금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자리인데 변호사법 위반이나 상해와 같은 위법 전력이 있는 후보자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표 의원께서는 매니페스토 협약식 그런 걸 안 보신 모양인데요. 그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당진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된 그 당시에 지역의 어떤 아주 음주를 많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성 없이 혼자 이제 이렇게 전복 사고가 났다고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운전을 안 하면은 생계가 막막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음주에서 좀 봐줄 수 있도록 해줘라.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봐주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위반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폭력이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대방 멱살만 잡아도 폭력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참 사업에 성공을 해서 당진에 2.4 그랜저가 7대 때 2.4 그랜저를 타고 서울에 갔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앞을 가려막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과 시비가 돼서 멱살을 잡고 제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고 이렇게 한번 업어치기 한 것이 벌금을 내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8년 동안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한 번 이권 개입을 했다든지 검찰에 조사받았다든지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좀 까칠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분, 답변 2분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화정 패널의 김후각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우관 후보께서는 평소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행정에서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될 경우 행정이 소극화되고 또 공무원 조직이 경직화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합법성보다는 당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행정법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그 시대 변화에 법률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법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은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면 한목적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농어촌 정비법 18조의 사망 114조에 불법적으로 우리 수리시설물을 훼손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에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벌금 제도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비록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똑같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신고를 할 경우에 기왕에 묻은 것을 전부 다 파내고 다시 뒷정리하고 다시 허가 났다고 해서 그곳에 그 관리라든가 이런 걸 매설할 경우에는 재당이 어떻게 살며 전과자를 만들며 또 사업하는 분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 않고 한 기간 이전에는 돈으로 예를 들면 1,000원이라면은 정상적인 가격이 1,040원을 물고 1,400원을 그 위에 허가해 준 이후에는 정상적인 1,000원을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형사고발한다는 거, 원상복구 조치하는 것을 전부 무효하고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도
원상복구, 법대로 원상복구 했을 때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치우는 행정을 하라. 그 대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전혀 저가 행정 오는 건 다른, 본질과 다른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태표 패널이 김홍장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홍장 후보께서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당진시 고대면 스랑리 267-2번지 외 5필지를 본인 재산 토지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연구소는 후보자가 신고한 토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고다면 스랑리 290번지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를 본인 소유의 토지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스랑 2급 290번지에서 태어나서 지금부터 정확히 8년 전까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95년도, 98년도, 2002년도 3번에 걸쳐서 연거포 도의원을 낙선하고 2006년 당선되기 전해인 2005년도에 당진시에 이사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이 재산을 아직 그 재산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어머님 명으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재산 관리와 세금 관계 때문에 저희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혹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패널이 이덕현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네, 이덕현 후보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할 때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신평면 운정리 임야 일대가 등기부상으로 임항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에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하셨는지, 또 현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섭교천 땅은 이제 저와 제가 설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회사 운영하는 것은 약 10여 년이 됐습니다. 아산 MEC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봉급이 작년 말까지 매월 350에서 400씩 받는 이사면서 또 같이 동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망호 씨는. 그래서 이망호 씨와 저는 이제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이망호 씨 이름으로 땅이 돼 있어도 회사에는 이제 공동 담보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내용은 그 당시에 수협에서 2억 2천을 대출 받아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당진에서는 제가 개인 설비회사를 하면서도 당진에서는 한 건도 공사를 안 한 반면에 서울 그 주택공사에서 입찰로 공사를 따가지고 채무를 2억 2천을 변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태표 패널께서 이철환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환 후보께서는 예비 홍보물 제작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공무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홍보물에 제시한 경력란에는 전국 최초 여성 친화도시 선정 외에 7개 사항을 게재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네요. 이 질문들이 아주
가장스럽고 그러네요. 이 홍보물 제작 시 공무원 참여 문제, 사진은 초상권입니다. 시장이 사진을 찍으면 주로 누구하고 찍느냐? 공무원들하고 찍고 시민들하고 찍고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들하고 찍잖아요. 그런데 찍은 사람이 내 초상권 내놔라. 초상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죠. 내가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사진을, 그래서 그걸 누가 또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말씨를 없애겠다. 그래서 내가 갈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선거법상 이삭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전국 최초, 내가 이 뭐를 주장하느냐면은 이 CEO상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최초가 아니면, 처음이 아니면,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거를 해야 시민들에게, 17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받는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나와 있는 최고가 20가지도 넘습니다. 여부가면은 강원도청이 벤치마킹 도시를 당진으로 택했습니까?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여성 친화도시는 지난번에 우리 김홍장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도 있었는데 당진이 처음이라고 했다. 군이 처음이라고, 군이. 당진군이 군에서는 처음이다. 언제? 2010년 12월 9일 날 여성가족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20여 가지도 넘는 거를 내가 7가지로 써놨는데 이거는 내가 소명하면 되지요. 저 처음이 아닌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당진밖에 없습니다. 친화도시도 그렇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제라는 게 까칠합니다. 까칠해야 많은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 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10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대 후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자유주제로 어떤 후보에게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후보자가 엉뚱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중지시키고 재차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단 질문은 1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1인에게 집중되는 질문과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분 내에 2인 이상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 질문은 동일 질문자에게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상기하시면서 10분씩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때 먼저 후보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장 후보님이 질문해 주시죠.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약으로 50만 자독도시 5만 불 시대를 제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 다 허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답변 중에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인구 추계가 과연 어떻게 해서 50만이 나왔는지 본 후보가 검토한 거로는 우리 당진이 지금 성문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합덕산업단지, 성문산업단지에 350만 평의 입주기업들을 계산하면 약 15,000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또 국내외적인 경기 상황으로 볼 때에 저성장 기조와 경기 둔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50만 인구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또 특히 GRDP 기준으로 보면 1인당 5만 불을 이미 우리 당진이 넘어섰습니다. 그 기준은 지역 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실질적 가처분 소득 5만 불을 달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GRDP 기준으로는 당진이 이미 5만 7천 불을 넘어섰습니다. 인근 아산에 이어서 충남이 2위인데요. 그건 현대제철 중 대기업들이 매출액에 따른 것이지 지역 주민들이 소득 증대와는 거의 무관한 그런 허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대기업들이 자본의 역외출로 인하여 실질적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보는 눈과 비전문가가 보는 눈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구 50만 자족 도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이 수기에 수기를 해서 정부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디 그 인구가 무슨 안 될 것이다. 5만 불이 뭐냐? 5만 불 지금 우리 4만 2천 불입니다. 전국 평균 2만 6천 불이에요. 다만 이 4만 2천 불을 내가 왜 발표했냐? 지역과 진역 간에 이게 소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만 7천 불이에요. GRDP는 울산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그런 경제 이론과 이게 함께 맞춰서 나가는 것이고 경기 문제, 이 경제 문제는 오늘의 경제 문제를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민주주의를 봐야 됩니다. 보는 안목을 키우고 깊이를 길러야 지금 이 인구 50만이 나오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광양제철소가 5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만 도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제2의 수도권이 당진이다. 중국의 교도보가 당진이다. 인구는 50만 해양 도시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전문가가. 이게 무슨 이렇게 선거용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추계한 상황을 보면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진의 기업이나 발전 속도를 보고 또 미래의 지표를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0만 추계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후보께서 1인당 지역 총생량 개념을 1인당 총 가처분이 개인 소득에 대해서 구분을 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2천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4만 2천 불이 아니고 당진의 경우에 현재 GRDP가 5만 7천 불, 충청남도 GRDP 대비 개인이 총 이렇게 16개 인구 대비로 분산해 보면 현재 이 비율을 18,141달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4만 2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계로 해서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50만 자족 기능과 5만 불 시대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30년 동안 앞으로 15년 동안 지금 국제 경기와 국내 경기,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위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또 말씀 중에 해저 터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저 터널을 어디서 어떻게 중국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허무맹랑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바람만 넣고 시민들이 거품에 쌓여가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저 터널은 이미 중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청도까지 374km, 사업비 60조. 우리가 강 막은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 24조를 썼어요. 그 우리가 30조, 1년에 3조씩 대한민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미 30조 정도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따지지 말고 5년 후에 용역을 줘서 10년 후에는 이것이 안 되면 기업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 배로다가 50일, 60일씩 걸려가지고 물류비를 쓸 겁니까? 중국까지 들어가서 중국서 유라시아, 소위 세계, 영국, 프랑스를 세계, 이 철도와 이 승용차로 도는 유라시아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해저 터널인데 무슨 꿈 같은 얘기, 이거 꿈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꿈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김홍장 후보 생전에는 안 이루어질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후세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인당 GNP가 아까 4만 2천 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4만 2천 불이라는 얘기는 GRDP,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총소득을 그 시민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 5만 7천 불이다. 그런데 지금 울산이나 이런 데서 따지는 GNP, 1인당 소득, 국민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혼돈하지 말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더 추가 질문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한테 좀. 네, 무소속 후보 김우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우각 후보님께서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저도 똑같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지금 당진 시정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열린 행정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 질문에 조직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격 규정하기에는 제가 버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철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드리는데요. 2030은 30년도를 기준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치주의 근본 뿌리는 시민이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습니다. 2030 수원시 가보세요. 자치주민이 세웠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용역회사들은 용원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4대 강사업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매년 잡초로 수억씩 들어가는 사람들 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역회사는 의뢰자를 위해서 용역비를 타기 위해서 과대포장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정한 것이 바로 리더,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은 바로 제가 당선되면은 즉시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간 재구성이라든가 주민자치 활성화로서 자기가 사는 읍면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전문가와 같이 행정과 같이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고 실천한다면 지역 문제 해결을 주민 스스로가 유도해서 관과 민이 다투고 갈등을 느끼고 서로 싸우는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협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금 이제 객석의 멘트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그 객석 질문을 거둘 터이니 질문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10분 동안 일단 작성을 하십시오. 다음 분 10분 마치고 나면 그때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이철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50만 당진 인구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내용이 없는 거대한 이렇게 껍데기만 존재하는 그 유령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인구 50만 자족 도시가 정말로 얼마 후에 이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이 안전 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재난안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만히 보니까 이 질문이 전부 이철환이한테 나오네. 지금 우리 이덕현 후보님 50만 자족 도시, 이 50만 자족 도시가 자칫 잘못하면은 허무맹랑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030 계획을 다시 한번들 보시고, 차라리 2030 계획은 우리 언론인들도 보고 다 봤습니다. 정부도 보고 다 봤으니까 의문나는 점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2030, 2025년까지 인구 30만,
25년부터 30년까지 15만의 유동인구 5만, 45만에 5만, 그래서 50만 자족도시입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에 이 안전대책 문제, 이거는 뭐 너 나의 모든 이 책임입니다. 기업 안전, 우리 또 뭐 이 사람 안전, 뭐 여러 가지 안전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전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기업, 경찰, 소방, 행정, 이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여기는 특히 시장이 앞을 서야 됩니다. 지금 이미 국가재난 매뉴얼은 시장이 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안전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지금 사건, 사고, 특히 재난, 인명사고 같은 것은 또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시설 안전, 이런 시설 안전, 교통 안전, 식중독 안전, 이 안전 문제는 좀 들어가는 대로 제가 우리 그 안전점검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 내년까지는 이 노인층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노란 버스를 몇 대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노란 버스 운영을 함으로써 이 또 노인들 이 안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안전이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만 자족 도시를 구상하시는 것보다는 당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또 대기업인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이런 곳에는 정말로 안전에 대비해서 매뉴얼이 잘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삽교 수질 개선 및 난개발 종합개발 대책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삽교 문제는 인근 당진뿐 아니고 7개 시군에서 정말로 수질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충남도 차원에서 수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도연을 하면서 삽교 수질 개선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당진이 농업은군입니다. 또 광활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수답을 수리답으로 바꾼 삽교호, 우리에게는 참 특별히 농민들에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 40년 가까이 된 79년에 삽교호가 막힌 후에 지금까지 우리 당진 시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근데 7개 시군에 연관된 이 삽교호가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한 5급수 이하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의 상당 부분 이 삽교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농업용수가 너무 오염이 심각해서 저는 지난 충청남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별 대책 기회를 TF팀을 구성해서 충청남도와 금강관리환경청 그리고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삽교촌 수질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도지사에게 강력히 2차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삽교촌 수질 개선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현재 삽교촌 수질 개선 사업으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현재 국비 561억을 확보해서 2017년까지
2017년까지 지방비 267억, 국비 561억, 총 828억을 투입해서 우선 상류 지역부터 이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히 진행이 안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당진의 해나루살에 심각한 그 걱정이 있다. 왜냐하면 수질이 오염된 물을 가지고 수조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서 또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또 당진시에서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이 해나루 브랜드 쌀을 품질 좋은 양질의 쌀로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저는 우선 먼저 이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 아울러서 삭교뿐이 아니라 성문호, 대우호도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별히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이 삭교호는 제가 당선이 되면 제가 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우리 당진 농민들이 우리 당진 시민들이 이 삭교호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서 삭교호 수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979년 11.6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당진을 위해서 탐수 목적으로 삽교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받는 도의원이 8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하나 유치를 못 해놓고 지금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수질 개선하겠다. 저는 군의원 당시에 약 350억을 유치를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삭교호 수질 개선에 저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용 공약은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삭교호 수질 개선 문제는 김홍장의 선거용이 아닙니다. 우리 7개 시군에 연관된 일이고요. 또 당진 시민의 먹거리인 쌀농사, 수작을 하는데 해나루쌀 브랜드를 국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충청남 도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정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도정으로 채택돼서 도 정책사업으로 TF팀이 구성됐다는 또 그래서 현재 삭교출 수준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멘트한 대로 그 질문지 쓰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제 국장님께서 아마 수고를 할 겁니다. 예. 앞에 손 들어주세요. 쓰신 분. 네,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철환 후보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서로 후보자 간에 정책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그 상대방의 상식을 알아보게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탐사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분한테만 모두 시장들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 김홍장 도의원님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8년 동안 도의원 하셨죠? 네. 연봉이 얼마씩입니까? 연봉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8년 동안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또 뭐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뭘 하시겠다고 하는 양반이 입법조차 하나도 없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송악에서 그 애달게 목 닳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 한 번 없고 이제 와서 지금 광역협의회가 이 수질관리상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이 뭐 저 삭교천 유형 무슨 뭐가 돼서 800억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장이 모르는 도의 도정시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을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은 8년 동안에 그래도 적어도 입법도 좀 하고, 그렇게 알았으면 돈 800억으로 하지 말고 수질 관리 개선을 위한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당진 5개 시장 군수 광역협의회 개최해서 그 광역협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와서 무슨 800억, 이 800억이 어디 누구 돈입니까 이게? 지금 삼농 정책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전체 예산도 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답변을 주시든지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본 의원이 사교촌 수질 개선의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당진시를 운영한 당진시가 사교촌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우리 충청남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시행자로 나섰는데요. 당진시가 지난 4년 동안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당자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고 우리 당진시의 충청남도의 성장 동력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도 어려웠고 또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저는 본 의원 시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상화 또 초기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9개 지역에 91개 지구가 있었는데 유독 황해경제자유구역만 민간 사유지였습니다. 인천, 청라, 송도, 전북 공유수면 매립지역입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1개 지역 중에 유독 충남의 경제자유구역은 가장 불리한 조건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민자유치가 84%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민자유치가 94%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국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16%를 투자를 해주는데 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6%뿐이 국가가 SOC 쪽에 투자를 안 해줍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구하고 있는 경제주역이 바라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돼야만이 우리 당진과 충청남도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기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당진시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 도지사와 황해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군수한테 보고도 없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일 다 저질러 놓고 허위 투자 계획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지사가 만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요, 잘하기는. 지금 시민들이 국가적 피해, 자산적 막대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송악 시민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뭘 지금 와서 잘해요? 그 도의원이 그러면 중간에 뭐를 했어요? 연봉을 몇 억씩 받아먹으려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자기 경제를 챙길 줄 알아야 지역 경제를 챙기고 지역 경제를 할 줄 알아야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 경제와 지방 경제가 짝짓기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가정 경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농촌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 경제를 어떻게 해요? 다만 국가 경제를 지역 경제가 잘 살려서 도와주고 지역 경제, 국가 경제가 짝짓기를 해서 국가 경제를 잘 순환시켰을 때, 소위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을 때 국제 경제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당진 경제 지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잘 살아나고는 있는데 이렇게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도 지금 좀 애도 분위기가 지나질 못해서 좀 잠잠해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당진 경제는 조금 살아나는 것으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서울입니까? 제주도입니까? 바로 당진 땅입니다.
당진을 누가 책임집니까? 당진 시민이, 당진 시장이 책임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성문국가산업단지, 또 송산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경제자구역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책임자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본 후보가 모두에서 도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철환 후보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나머지는 질문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파울입니다. 네. 뭐 한 분 그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 그래서 한 건데 이게 두 분이 막 열만 갖고 계시다 보면 이 이제 파울 플레이가 돼서 공연이 과열이 되고 또 감정적으로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우각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현직 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17만 시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그 생활 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 역시 2030 도시 기본계획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30을 이만한 책을 제가 요즘에 고시 공부하듯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요. 당선되면은 전면 재검토한다겠죠. 그런데 지금 인구가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에 인구 유입률이 평균 71.35%, 2030년도에는 100%로 추정하셨어요. 5년 사이에 무려 인구가 12만 4천 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든 산업공단이나 그 계획된 아파트가 100% 분양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구는 증가율은 줄고 있어요. 또 현대제철이라든가 기업이 순기능으로 계속 성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가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기업, 자기 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고양시, 창원시가 앞서가고 오산시가 77개 시 중에서 77등, 당진시가 76등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요.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의 내년도 인구가 죄송하지만 19만 명이에요. 19만 명.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은 누가 경기를 예측합니까? 누가 세월호 사건이 있는 걸로 누가 예측이나 했겠냐 이거죠. 전체 우리 국민이 지금 경제가 전부 다 얼어붙고 있잖아요. 이러한 리스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 세울 때는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44만 명의 추가로 우리 계획을 보니까 6만을 더해서 50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 19만으로 인구를 잡은 것도 제 지금 성장 추세, 유입 인구 추세, 여기서 말하는 여기 원래 인구 증가는 말할 것도 없이 인구 유입률을 볼 때에 2만 3천 명이 리스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딴 시는 뭐를 하고 있겠냐 이거죠. 딴 시, 인근시 모든 데는. 근데 이게 사실상 6만 명을 더해서 50만 명으로 우리 당진시가 목표치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후보님 자꾸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런 그 용역을 하는 동안에 그 갖고 있는 지식 그거 가지고서 편집 짜게 한 겁니다. 무슨 시뮬레이션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저요, 정부투자기관에서 수없이 용역을 보고받았습니다. 엉터리 용역보고가 많아요. 그것을 누가 카트하냐? 그것이 결재권자가 하는 거예요, 결재권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의뢰자한테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과장 포장해서 용역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가 포장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검색을 하고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만 능력 자질이 없어요. 능력 자질이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보님 스스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다면은 난 도대체가 그 근거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4년간 그 시정을 책임지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역을 주면은 그 용역을 누가 보느냐면 전문가들이 봅니다. 용역을 해서 그 성과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김우각 후보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들이 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일이나 지방정부 일이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혀 안 되는 숫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내년도 19만 명이 뭐냐면 현대제철의 특수강철이 내년도에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종사원이 2만 2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16만 5천, 보통 17만이라고 그럽니다. 외국인이 5천 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50만 속에 유동인구가 5만이 들어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산술급수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왜? 지정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당진이 인구를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항만 시설이 양호하지요. 산업단지가 지금 16개 지구에 1600만 평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금 성문단지가 360만 평. 지금 22%가 분양이 됐습니다. 경기만 살아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파트, 금년에 질 아파트 지금 분양을 현대제철 같은 데에서는 특정 회사,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98%가 나갔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 들어오는 속도가 많다. 지금 자동차가 1년 만에 13,000대가 늘었습니다. 병원이 100개였다가 160개, 60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전문가들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국내 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바이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도시가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콩 하나 놓고 2개, 3개 이렇게 세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암만 해도 안 되죠, 이거. 좀 크게 보십시오. 예,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해야겠네요. 이 국가 대한민국은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총량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총량. 인구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는 그냥 열중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당진이 기업 좋다고 서울 가시면서 자주 투자 설명회도 했지만은 여기 76위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꾸 전문가 하는데 그렇다면은 4대강 전문가들이 한 거 엉터리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용역 보고할 때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것을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원동력을 하겠다. 다 보고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거 어디입니까? 광활한 면적에 매년 수억을 들여서 잡초 제거만 해요. 그럼 잡초 제거를 했다면은 그 땅에 활용 가치가 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잡초를 그냥 잡초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보니까 부자 농촌 도시를 농업 관광이 결합된 상품 개발로 농업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행 절차로 기존 사업을 연계하신다든가 또는 6차 가공 상품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부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으로 13개 읍면동을 부자 농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농촌 만들기 싫으십니까? 지금 우리 농업이 정말로 참 최악의 경우입니다. 특히 이 당진 농업은
수도권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도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점이냐? 도시 근교농업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중국 수출을 할 수 있는 유능은 우리 그 대중국 교육의 이 전진기지가 또 당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 농업과 해외 농업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6차 산업이라고는 얘기는 우리가 어원을 잘 들어야 되는데 1차 산업은 생산입니다. 2차 산업은 가공이에요. 그 관광 산업을 거기다가 플러스해야 돼요. 3차 산업을 플러스해야 되는데 생산, 가공, 관광이 어우러지는 수익형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자 농촌을 만들겠다. 또 수출 전략 FTA 때문에 우리 농업이 지금 위축돼 있는데 그 위축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 전략 품목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최초 무상급식을 하면서 뭘 했냐? 친환경 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 식단까지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현을 시켰다. 꿈은 항상 비전이고 거기에 날짜를 박으면 실현이 됩니다. 예,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4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에 좀 매치가 되는 그런 뭐 두 분 파울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니 제 질문 아닌 거예요? 시간 파워했습니까? 예. 아, 주거 환경이 우리 당진이 76이에요. 관공 환경은 69이고요. 뭐 그만하시죠. 참 예. 답답하네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잘해도 컨닝하면 시험 낙제입니다. 예. 그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민주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아직 더디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냉정합니다. 까칠하고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법치고 엄합니다. 대한민국 아직 선거법에서도 아주 유도리가 있죠. 외국은 엄청납니다. 선거에서 범법을 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리고 임용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임용하죠. 1년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찍은 도장과 예산은 다 뭡니까? 민주주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제도적인 거, 이런 의식적인 거,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객석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관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또 우리 또 방청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이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따뜻하게 거둔 건데요. 두 가지 다. 면천만에 계시는 오수건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진시에는 여러 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면천읍성은 도지정 기념물 91호가 지정되어 지금 현재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의 진척 사항으로 보아 많은 의문점과 회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님들께서 이 시장에 당선되시면 어떻게 이 사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덕연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면천은 정말 우리 당진에서 가장 문화재도 많고 과거에 면천군이었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이게 상랑식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제서야 면천에 읍성 복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두 후보께서 설전을 펼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해놓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후보들 간에 참 우스운 광경을 제가 보고서 이런 후보들이 과연 당진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문화재 정말로 중요합니다. 면천 읍성 복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이철환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면천의 역사는 7,000년 역사입니다. 이미 석기 시대에 그 부족 국가가 살았던 그 터가
면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세 5,000년 역사를 2,000년 뒤로 돌리면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7,000년 역사 속에는 풀 한 폭이 돌 한 덩어리가 전부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못했어요. 또 우리나라의 고려 개국공신 4명 중에 2분이 관련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못했어요. 당진의 심볼, 당진의 역사 문화의 고장은 면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면천에 지금 복지겸 장군의 딸 영남공원, 시립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지금 이 면천읍성복원, 또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다운 역사문화, 잠에서 7,000년 전에 잠에서 깨어난 면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천에 어서 오셨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1년이나 2년 내에 끝나면 좋은데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방채 제로화를 선택한 이철환이가 또다시 빚을 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알뜰살뜰히 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면천, 보고를 지켰던 면천 면민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후각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문화 관광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우리 면천면들께서 염려하는 일은 치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로 보장하냐면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권력기관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권력기관을 다루는 방법이 안다는 것은 예산을 들켜주고 있는 사람을 코너에 몰았고 충분한 예산을 따올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차하게 20년까지 갈 필요 없이 2년 이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세요. 예, 이거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김홍장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의 숙제고 우리 면민들의 숙제인데요. 면천읍성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크게 백제문화종합개발사업과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종합개발사업 15년 사업으로 약 1조 5천억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당진의 면천읍성복원사업, 솔매성지 성역화사업, 기지 줄다리기 보존사업, 안국사 복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 후보가 지난 3년 전에 당진의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 변경사업에 있어서 대오진면 도일리에 있는 남이용 장군 그 문화유적지를 성역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도까지는 승인되고 중앙정부의 승낙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우리 당진시에 약 2,700억 사업인데요. 현재 솔매성지 사업과 기지시 줄다리기 성역화 보존 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면천읍성 복원 사업이 아직 미진합니다. 이게 충청남도 광특회계 중앙정부의 광특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지방재정과 매칭 사업을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당진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솔매성지 사업과 기지시 줄다리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읍성복원 사업이 사실은 늦게 진행됐습니다. 이 광특회계 부분에 예산 투쟁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앞장서서 또 우리 시민과 우리 면천면민들이 바라는 면천 읍성복원을 속히 완성하여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로 보호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이제 현장에서 들어온 바로 따뜻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읍내동의 정해창님께서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대것 제철의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가족들에게 아픔이 많다. 직접 순시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철환 후보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은 기업의 안전입니다. 기업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되게 어려운 분들인데 생명과 산업 현장에서 맞바꿔요. 이 산업재해만 제대로 돼 있어도 산재 병원만 제대로 돼 있어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 정몽고 회장이 이 당진에 와서 이 안전기금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에 우리 기업 안전을 5천억 정도를 내놓고 열심히 해보겠느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지었고 2천억만 더 써라. 그래가지고 지금 7천억 규모의 현대가 지금 안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하나 있냐면 이것은 기업도 그렇고 이 근로자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안전 문제는. 이 점심시간에 현장을 나가서 보면은 아주 이 100m 꼭대기 올라다니는 게 자기 집 안방도 나들던데 반드시 여기 안전도로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숙련된 숙련공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막 다녀요. 그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기업주 책임 있고 근로자도 근로자의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대책기구를 내가 들어가면은 바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재난안전, 시설안전, 시설도 이제 전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또 이 현대가 지난해 연말하고 금년도에 또 이 재해가 발생이 돼서 몇 분들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구를 샀더니 거기에 임나오고 타나가 550만 원이에요. 그걸 몇 벌 샀습니다. 사가지고 현장을 투입했는데 이 가스가 나오면 바로 또 사람이 또 회생을 당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 취약지구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우학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이 법과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각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의 손으로 자기 직무를 나태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여러분들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당진시청도 말할 것도 없고 충남도도 없고 농산보도 없고 자체적인 감사실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정작 문제되는 것을 터출해가지고 이러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농민들의 경제정리가 잘못됐다고도 31번 문제 제기했는데 저를 죽였어요. 충남도고 농림사무부가. 그런데 여기서 법조한다고 먼저 5월 7일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직장을 버리면서 40대에 이런 사람을 추앙은 못할 망정 법조한다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중상모략적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직접적인 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과 주민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무한 복지와 편의시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체,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협의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고 뽑아주세요. 예. 예, 다음 김홍장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현재제철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로 하여금 무고한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고 얼마나 슬프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아닌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그런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기업과 사회,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민간기업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이 문제를 함께 만들어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 매뉴얼을 작성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거 환경의 안정, 교통의 안정, 또 환경의 안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을 시민과 소통하며 기업과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 안전 문제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덕연 후보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입주한 산업체, 대형 기업에서 이렇게 자주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런 재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과 기업에 대한 이 융화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제 이번에 시장이 된다면은 당진 최초로 기업 그러니까 지역 노사정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노사정을 운영을 하면은 기업의 어려운 점과 또 지역의 어려운 점, 또 지역의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정말로 우리 행정이 기업과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해서 다시는 인명사고가 없는 이런 그 기업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노동 문제 좀 심각하죠. 우리 사회의 그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파이로트는 몸무게가 좀 이상하거나 체지방이 많으면 비행기 못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혈압 테스트에서 이상하면 노동 내보내면 안 되죠. 자, 마무리 연설로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토론회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각 후보님께서 언설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이번에 육사 선거는 개인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기존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쇄신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여야 정치 행태로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민주주의 법치의 국가에서는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이 기득권 세력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변화와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당이 도움 없는 사람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거에 당선되는 사례를 이 땅에 남길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장밋빛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김우각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뢰의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생 정의와 서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몸바쳐왔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고 검증된 기호 4번 저 김우각을 당진시장으로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장 후보께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우리 당진은 지금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지금 당진에는 새로운 변화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당진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요. 또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발전 방향과 확실한 미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당진시장은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력과 정치력 및 경영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당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품격 있는 당진, 사람이 살고 싶은 당진 건설을 반드시 이끌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덕연 후보님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제가 시정을 이끌어갈 때 많은 소중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새로운 당진을 건설하는데 저 이덕연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편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 이덕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뚝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 이덕연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중앙당 눈치 안 보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심부름꾼 노릇 안 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신껏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당진, 활기찬 새 당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건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환 후보님께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청석의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제1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6월 4일 날은 4년 동안 당진 발전을 멈추지 않고 이끌어 나갈 상모섬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검증을 한 이철환이 당진의 명예와 발전을 모두 찾은 아름다운 당진씨를 뿌린 본인입니다. 청렴하고 당찬 1등 후보, 도덕성과 전문성이 확실한 그리고 그런 후보 믿고 맡겨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시민 곁에 다가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농번기라 분주하겠지만 오늘 6월 4일 물론 연휴라서도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투표장에 가셔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께서는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진 지역사연구소와 JIB 제안 당진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